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아이폰 SE 출시일이 드디어 결정됐죠. 4월 29일부터 예약을 받고 있고요. 5월 6일부터 이제 판매를 시작합니다. 제가 이거 찍고 있는 게 4월 29일인데요. 네, 벌써 뭐 대박 조짐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조심스럽게 얘기해 봅니다. 통신사들도 보조금을 꽤 걸 것 같고요. 카드사들도 이제 프로모션을 쇼핑몰들이랑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제품이지만 할인이 꽤 많이 들어가서 오늘도 보니까 쿠팡에서 15% 정도 할인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128GB짜리 제품이 62만원에서 52만 7천원까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52만원에 118GB짜리 아이폰 사는 거 꽤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순식간에 품절이 됐더라고요. 어쨌든 뭐 기다리셨던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관심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폰 SE 구입하시기 전에 좀 알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은 이야기들 좀 몇 가지 정리해 보려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성능이랑 카메라, 디스플레이, 그리고 아이폰 8과 어떻게 다른지, 마지막으로 구입 방법 정도가 이제 이야기 될 것 같아요. 아이폰 SE는 올해 가장 인기 있는 스마트폰이 될 것 같아요. 인기 있다는 얘기는 가장 많이 잘 팔릴 거라는 이야기죠. 이게 벌써부터 뭐 중저가 생태계 교란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뭐 저는 뭐 생태계 교란 이런 거보다도 중저가 제품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이 좀 이 아이폰 SE를 통해서 바뀌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성능으로 보면은 $399, 우리 돈으로는 이제 55만원부터 시작하는 이 스마트폰이 지금 가장 빠른 플래그십 안드로이드 폰이랑 비교해서 뭐 어떤 테스트 따라서 조금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비슷하거나 네, 성능이 더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성능으로 급을 나누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날짜가 사실은 5월 6일 출시다 보니까 어버이날 선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 효도폰 이야기를 좀 잠깐 하고 넘어갈까 싶어요. 저는 이 효도폰이라는 단어 굉장히 안 좋아하는 편인데 이게 효도폰이 사실은 불효폰이거든요. 보통 효도폰이라고 하면은 화면 크고 크지만 해상도는 떨어지고 성능을 좀 크게 낮추고 그래서 이제 가격을 내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효도하려면 사실은 좀 좋은 폰을 사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르신들이 꼭 이렇게 싸고 성능 떨어지는 스마트폰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스마트폰으로 좋은 사진 찍으시고 여러 가지 앱도 많이 쓰시고 다양하게 이제 활용하실 수 있으면은 좋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성능 떨어지는 폰들을 뭐 효도폰, 뭐 학생들을 위한 폰, 뭐 이렇게 포장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가폰은 저가폰인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게 스마트폰 전체 원가에서 CPU, 이 프로세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도 않지만 또 그렇다고 그렇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높지는 않거든요. 인텔이나 AMD에서 나오는 PC들에 쓰이는 CPU보다 대체로 더 싸고요. 안드로이드 SE는 가장 좋은 프로세서도 한 90불 내외인 걸로 나오고 있어요. 물론 기업들이 받는 단가이기 때문에 몇천 개씩, 몇만 개씩 사는 그런 단가긴 하지만 사실은 저가 프로세서와 고가 프로세서가 그렇게 가격 차이가 심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뭐 한 6, 7만 원? 그 정도면은 6, 7만 원 더 주고 더 좋은 성능의 프로세서를 쓸 수 있다고 하면은 다들 그런 선택을 하겠죠. 1달러, 2달러 줄여서 전체 뭐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제조이긴 하지만 사실 뭐 그만큼 가격을 더 올려받으면 되긴 하잖아요. 근데 성능을 낮추는 이유는 뭐 단순히 이제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이제 고가의 프리미엄 폰들, 플래그십 폰들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죠. 그 시장이 건드려지면 안 되거든요. 이게 사실 이제까지의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이었는데요.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 기준 달라질 거라는 이야기 아까 제가 드렸는데 애플은 아예 성능을 기본으로 다 깔아버렸어요. 가장 싼 아이폰 SE부터 가장 비싼 아이폰 11 프로 맥스까지 성능이 거의 똑같아요. 어쨌든 그만큼 이제 성능이 좋다는 얘기고요. 사실 이 성능 얘기는 좀 지긋지긋하시잖아요. 너무 좋은 거는 그냥 다들 이제 아시는 단계인 것 같고요. 그냥 걱정 없이, 성능 걱정 없이 빠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A13 바이오닉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제 생각에는 한 4, 5년 정도는 OS 업데이트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 SE는 기본적으로 아이폰 8이랑 거의 같아요. 근데 A13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칩 하나 바뀌면서 여러 가지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이제 사진이라고 보거든요. 일단 이제 카메라 모듈은 지금 리뷰들 나오는 것들 보면은
네, 아이폰 8이랑 똑같은 카메라, 네, 꼭 똑같은 센서, 렌즈가 얘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한 2세대 전 제품이잖아요. 그러면은 2년 전 기술, 3년 전 기술 들어간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데, 사진 결과는 아이폰 8이랑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전에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사진이랑 영상 이런 것들은 그저 이제 센서로 찍고 센서 정보를 그대로 뭐 저장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센서로 받은 데이터들을 다시 소프트웨어로 처리해서 후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게 요즘에 이제 사진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그 후처리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뭐 로직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설계하고 또 그 설계에 맞춰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이제 이미지 프로세서의 성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처리가 사진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르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폰 SE가 그 부분을 딱 건드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폰 SE 사진은 제 생각에 아이폰 11에 못지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샘플 나오는 것도 보면은 네, 아이폰 11 못지않은 화질들이 나오고 있고요. 정확한 화질은 써봐야지 알겠지만 A13 칩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 처리 프로세서 기능들은 대부분 쓸 수 있습니다. 사진 여러 장 찍어서 합쳐주는 이제 스마트 HDR이 그대로 들어가고요. 카메라는 하나지만 뭐 이제 머신러닝으로 사람 구분해서 인물 사진, 네, 배경을 뿌옇게 만들어주는 인물 사진도 되고요. 그거 바탕으로 이제 조명 효과 6가지 들어온 거 다 됩니다. 그리고 4K 60프레임 촬영에 뭐 30프레임까지는 스마트 HDR 들어가는 거, 이것도 아이폰 11이랑 똑같아요. 근데 11 프로랑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은, 그래서 아이폰 11 프로 카메라랑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은, 머신러닝으로 이제 정물 사진에 화질을 확 끌어올려주는 디퓨전이 빠지고요. 그리고 야간 촬영 모드가 빠져요. 디퓨전이랑 야간 모드에 이제 만족하고 쓰고 있긴 한데,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이게 뭐 애플이 급을 나누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포커스 픽셀이 필요하거든요. 전체 센서가 다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포커스 픽셀이 필요한데, 아이폰 8 그리고 아이폰 SE 센서 자체가 포커스 픽셀이 전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 영역에만 포커스 픽셀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이 빠지는 건데 좀 아쉽긴 한 부분이죠. 네. 하드웨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네, 차이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하드웨어 자체는 네, 2세대 전의 제품이기는 하지만 한 세대 전의 카메라인 아이폰 XR 그리고 XS 시리즈랑 그거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찍어봐야지 알겠지만, 그냥 제 기대에는 아이폰 XR 그리고 아이폰 11 사이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좀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합쳐서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 게 바로 사진이고, 또 애플이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하드웨어의 기능을 최대한 끌어올린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프로세서 발전이 같은 하드웨어 카메라 모듈을 두고 얼마나 더 좋은 사진을 만들어낼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굉장히 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디스플레이인데요. 디스플레이는 LCD 들어갑니다. 이거 예전부터 쓰던 아이폰 8에 쓰던 디스플레이 똑같고요. 근데 뭐 아이폰 XR 11 들어간 거랑 같은 스펙을 갖고 있어요. 뭐 LCD라고 해서 뭐 싸구려 뭐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싸구려는 아니고요. LCD랑 OLED는 좀 화면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모든 OLED가 항상 뭐 LCD보다 위에 있다라고 할 것도 아니고요. LCD가 항상 떨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뭐 밝기나 뭐 색표현력, DCI-P3 이런 거 다 그대로 되고요. 돌비 비전이나 뭐 HDR10 이런 것도 뭐 디더링 방식이긴 하지만 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유튜브에서 HDR 옵션이 켜집니다. 물론 이 HDR이 OLED랑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어두운 부분을 빼고는 뭐 아이폰들이 다 그렇지만 LCD랑 OLED랑 색깔을 거의 비슷하게 맞춰놨어요. 그래서 색표현 부분에서는 네, 충분히 좋은 디스플레이이고요. 뭐 주변 환경 따라서 디스플레이 화이트 밸런스 바꿔주는 트루톤 디스플레이 되고요. 저희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근데 회상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걱정이 많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1366 곱하기 750입니다. 수치로 보면은 요즘 폰 맞나 싶은 거예요. 이게 FHD도 아니고 그냥 HD급이에요. 325ppi 정도면은 뭐 픽셀이 막 튀어 보인다거나 화면이 뭉개져 보이고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이게 또 화면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봤을 때 FHD가 더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디스플레이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해상도보다는 화면 사이즈를 더
보셔야 돼요. 이게 4.7인치인데 네, 다시 드리고 왔습니다. SE가 아니고요. 6입니다. 화면이 지금 보면은 진짜 작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렇게 작은 걸 썼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지금 쓰고 있는 네, 맥스랑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 이게 나올 때는 아이폰이 이렇게 커져도 되나? 하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저도 좀 많이 큰데? 라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랬던 디스플레이인데 지금 보면은 엄청 컴팩트하죠. 기준이 확실히 이제 달라진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화면이 지나치게 작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뭐 주머니 쏙 들어가는 작은 아이폰 원하신다면은 뭐 최적이겠지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이폰 XR이 오히려 더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비교를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물론 뭐 아이폰 XR이 한 세대 전 CPU니까 더 구닥다리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SE랑 아이폰 XR이랑 사이에 뭐 CPU 성능 차이는 뭐 그렇게 천지개벽할 정도로 차이 나진 않아요. 저도 아이폰 XR을 쓰다가 11 프로 맥스로 왔는데 네, 성능 면에서는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사실 거의 모르겠어요. 저는. 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쓰시는 경험에서는 성능보다는 네, 아이폰 XR과 SE를 두고 화면을 한번 더 비교해 보시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해상도는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SE가 고민되는 가장 큰 거는 가격이죠. 얼추 따져보면은 가장 싼 아이폰 SE와 가장 비싼 아이폰 11 프로 맥스랑 비교를 해보면 가격 차이가 거의 4배 가까이 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아이폰 11이랑 비교해도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그걸 살까?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저가 제품에 좋은 프로세서를 넣지 않는 건데, 그럼 애플도 11 프로 이런 것들은 이제 팔 만큼 팔았으니까 SE로 넘어가 볼까?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하나 더 이제 만든 거예요. 원래 애플은 고급기를 따로 만들지 않잖아요. 애플 전략은 사실은 항상 최선을 다해서 만든 제품을 내놓고 그 이제 세대가 넘어가면 이전 제품을 가격 좀 낮춰서 네, 중저가 시장을 잡는 그런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저가 제품 빠지는 부분이 없죠. 이것도 보면은 이때 당시에 가장 좋은 설계를 했던 거고, 지금은 사실 이 아이폰 6를 바탕으로 점점 개선해서 아이폰 8은 정말 이 디자인의 완성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일부러 중저가 제품으로 따로 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제품 상품성은 좋기는 하죠. 이게 코어 유저들은 사실은 아이폰, 새 아이폰을 나는 꼭 써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11 아니면 뭐 XR 이런 정도로 이제 넘어가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는 꼭 터치 아이디 써야 되겠다라는 분들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큰 돈 쓰기 좀 뭐 어려우신 분들, 부담스러운 분들은 네, 적절한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다른 시장을 잡는 네,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는 애플은 이걸로 이제 생태계를 만든다. OS 생태계 경험 해치지 않도록 성능 차이 두지 않고 디스플레이랑 카메라 뭐 이런 걸로 네, 조금 차이를 둬서 시장을 좀 구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중저가 제품 가르는 기준이랑은 전혀 다르죠. 디스플레이와 성능이 다 필요하다 하면은 아이폰 11 시리즈로 가시는 거고요. 지금 아이폰 11이 잘 팔리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차이로 분명히 네, 다른 상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기존 시장을 그렇게 뭐 망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품 구입은 자급제 폰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신사 끼지 말고 직접 그냥 구입해서 네, 선택 약정을 쓰시라고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애플 홈페이지나 그냥 쇼핑몰에서 네, 돈 다 내고 제품 구입하신 다음에 통신사에 가져가서 선택 약정 25% 1년 약정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가장 저렴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뭐 아직 통신사들이 공시지원금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시날 이제 발표가 돼봐야지 알겠지만 네, 통신사 약정 할인보다는 대체로 예, 선택 약정으로 25% 요금 할인 받으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보통 이제 5만 원대 요금 쓰신다 하면은 5만 원이라고 딱 끊어서 네, 가정을 해보면은 25%면은 12,500원 정도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37,500원 정도가 요금으로 나오는 거죠. 단말기 할인 약정으로 하시면은 뭐 요금제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기준이 거의 10만 원대 되는 가장 비싼 요금제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10만 원짜리 요금제에 맞춰져 있는데 5만 원짜리 요금제를 쓴다 그러면 사실은 할인율이 거의 절반으로 떨어지거나 뭐 박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고가 요금제가 아니면은 그 할인폭 자체는 대체로 이제 약정 할인보다는 네, 선택 약정 할인으로 요금을 할인받는 게 대체로 더 낫습니다. 한 번에 목돈 나가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뭐 100만 원 넘는 제품이면 좀 그렇긴 하지만 뭐 50만 원, 60만 원 정도 제품이면 신용카드 긁어 사시는 게 제일 낫고요.
뭐 그것도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카드 할부를 하시더라도 자국 제품 구입하고 선택 결정 받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품은 5월 6일에 출시되는데요. 저는 이번에는 애플스토어 나가서 현장에 보지는 않으려고 하거든요. 코로나19가 좀 가라앉았다고 하더라도 뭐 애플이 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대처를 하긴 하겠지만 근데 여전히 좀 사람 모이는 건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되도록이면 뭐 현장 분위기는 뭐 다음에 느끼시고 이번에는 그냥 온라인으로 구입해서 택배로 받으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어쩌면 택배가 더 빨리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봐야 뭐 어쨌든 그날 안에는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온라인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품 출시되고 나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주로 이제 카메라 그리고 성능 위주로 몇 가지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제품 나오는 날부터 바로 테스트해서 다시 콘텐츠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